생로병사에 있어서 어제 노화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두 챕터입니다. 질병과 죽음입니다. 이렇게. 근데 죽음에 관한 문제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방대하고 저쪽 세상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은 그 체험의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 우리가 이 제4강에서 이제 질병과 치유에 관한 문제를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 질과 병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이 역시 내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간다라는 이 사실, 요 분야만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병 중에서도 죽는 병이 있고 치료 또는 치유가 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병이 왜 걸리냐?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도구의 사용 빈도수, 그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내면에 내가 병을 만들어내는 이 과정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 모두는 내가 스스로 병을 만들어서 가야 할 시기를 잡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가 저한테 다가온 암 환우들 약 한 20여 명 정도를 이제 상담하면서 운기 조직시켜가면서 세포의 변화를 유도하는 이런 내공정진 방식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잘 따라오는 사람은 거의 완치가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암세포라고 하는 이 세포의 과정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결국 내 뇌파, 생각의 파동으로서 세포를 변형을 시킨다라는 게 수행의 결과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본 경험에 의한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우리가 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암세포가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죽어야 할 세포가 죽지 않고 굳어서 끝까지 살아남은 놈을 암세포라 그럽니다. 바로 어제 노화의 과정이 곧 세포의 변이 현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포는 마치 피부 세포가 노화가 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몸에 떼이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도 노화된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세포가 떨어져 나가는 작업이지만은, 오장육부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세포들은 그것이 자기 역할을 다하게 되면은 똥과 오줌으로 흩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게 내 생각 에너지를 가지고 항상 걱정, 불안, 분노, 이러한 저진동의 세포를 상용으로 쭉 달고 있으면은 어느 부위인지는 그 세포가 죽지 않고 냉한 기운으로 바뀌어서 거기 점점 굳어진 것이 암세포더라고요. 그래서 암치유의 핵심을 제가 잡은 것이 몸에 불을 일으켜라. 뜨거운 에너지를 스스로가 만들어내게 되면은 암세포는 괴사를 한다. 그 뜨거운 기운이 뭐냐 이게. 이제 제가 제 11강부터는 수련에 관한 각종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텐데, 제일 첫 번째가
몸에 불을 일으키는 이 수련입니다. 그래서 내공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단전호흡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의식의 집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몸에 불을 키우는 이 작업, 이것이 도인이 되는 방법이기도 하고 무병을 일으키는 방법이기도 하고 또 암을 치유를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가장 근본 원인이 결국 내 생각에 저급한 에너지가 진동수를 낮게 만드는 것이 이게 각 장부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 그것이 굳어질 때 그게 암이라는 병으로 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의사들은 확실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정을 쓰면 내 장부가 상하는가. 아마 6개인가 이렇게 되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분노하는 기운은 위로 떠서 뇌를 다친다. 노기상이라 그러고 근심하는 기운은 가슴을 맺히게 해서 우기울이라 그러고 고민이 많은 하면은 사기결, 고민 많은 생각은 위를 다치게 한다. 뭐 이런 확실히 감정과 장부의 관계를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왜? 도학에서 한의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걱정, 불안, 분노라고 이름 붙이는 우리 감정의 에너지들은 끝까지 내 몸의 장부에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어느 일정한 임계점이 딱 지나면 그게 따까닥 굳어지면서 암세포로 발전을 합니다. 비단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마음 에너지를 잘못 쓰게 되면은 별별 잡스러운 병들이 다 오게 되는데 이 병 중에 제일 큰 병 두 개가 암과 화병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자살을 시키고는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가장 큰 생각 에너지의 사용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드러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뭐가 부정적이냐? 이 인간이 마음을 쓸 때 이 전부 다 우리의 이 모든 5가지 감각기관 이외에 6번째 육감에 이르기까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에 대한 이 반응이 내 자신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 에너지 중에서도 바깥을 향해 쏘아내는 에너지 중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쏘아내려면은 일단 내 생각 에너지로 몸 안에 있는 모든 기운들을 부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밖으로 쏘아집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중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원수를 끝까지 원수로 생각하고 저 새끼 저거는 불구대천이다. 하늘 아래에 같이 하늘 머리를 이고 같이 살 수는 없다라고 그냥 독을 몸에 꽉 품고 있으면은 그 독이 상대에 때리기 전에 나를 먼저 때리고 상대한테 갑니다. 이게 원수라고 해서 저 새끼하고 끊임없는 부정적 에너지를 꽉 잡아가지고 잡고 있으면은 우습게 그 원수를 때리는 것에서 내부터 먼저 때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한테 물을 갖다가 입에 먹으면 또 물을 팍 튀기려 그러면은 내 입에 물을 가득 머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상대를 욕을 하고 상대를 공격을 하고 이렇게 씹으려 그러면은 일단 내 자신부터 그런 독소로 가득 채워야 밖으로 나갑니다. 그 독소로 채우는 이 부정적 에너지의 감정, 이게 병의 원인입니다. 생로병사에 있어서 병의 가장 원인을 잡으려면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감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런 에너지들을 내 속에 가득 채운 다음에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사업에 하는 관계든 뭐 어떤 모든 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 에너지가 어떻게 내 몸에 독소로 작용하는가 하는 그 원인을 갖다가
한번 알아보라는 거죠. 반대로 말이죠. 긍정적인 에너지는 내부 장기 세포를 굉장히 활성화시킵니다. 혹시 가슴이 따뜻하다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수련의 제일 끄트머리 가게 되면은 공만하라 하고 제가 최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가식 용어로는 보시하라는 이 말인데, 우리가 남을 위하여 재물을 보시하든 내 몸을 보시하든 내 법을 보시를 하든 보시를 쭉 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자기 만족감이 들어와 가지고 확실히 뭐 했다라는 이런 뿌듯한 느낌이 드는 것. 뿌듯한 느낌 이 자체가 가슴이 따뜻해지고 우리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져 가지고 이 안에 세포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한 논리인데 실천하기는 힘이 들죠. 왜? 내 생명 에너지를 갖다 보존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 외부로부터의 공격부터 방어하는 것인데, 그게 독한 말로부터 방어를 하건 어떤 물리적 공격에 의해서 방어를 하건 방어하는 이 수단으로서는 항상 마음으로부터 문제 챙기는데, 이 마음으로부터 챙기는 이 방어의 수단의 이 마음이 독소로 작용을 할 경우에는 세포가 굳어집니다. 이렇게. 특히 장부가 굳어집니다. 장부로 하나 5개의 장부와 6개의 부라고 이름 붙여진 심, 폐, 간, 뭐 이렇게 위장, 소장, 대장 이런 것들이 다 장부인데, 병이 드는 걸 보면은 대부분 안에 대장암이다, 소장암이다, 위암이다, 간암이다 전부 장부에 암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제가 쭉 사람들을 이게 암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암세포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은 최소한 10년 이상의 부정적 에너지가 내 몸에 가득 차였을 때, 그때 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암 환자들에게 당신이 이 암을 만들었다라고 결론만 이야기하면 대부분 안 믿습니다. 이걸 내가 왜 만들어? 근데 원인을 따지고 보면은 자기 마음 씀씀이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차곡차곡 스트레스를 쌓아와가지고 일정한 임계점이 지나면은 그 암세포가 죽지 않고 몸 안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버틴 게 암세포거든요. 그것이 내 스스로가 운명을 결정짓는, 수명을 결정짓는 선택의 결과라는 겁니다. 이렇게. 태어남도 내 결과고, 이 삶도 내 결과고, 죽음도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의 결과라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게 바로 인내천입니다.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모든 걸 결정하고 선택을 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을 그럼 안 걸리는 게 뭐냐? 이걸 우리 예방의학이라 그러죠. 치유라고 하지 않고. 예방의학의 핵심은 평상시의 생활 상태, 마음 건강입니다. 이렇게. 고진동의 마음, 언제든지 남을 위해 봉사하라. 내 자신의 존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떤 식으로든 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충격에서 다가오는 이 병, 상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 몸이 안 좋은 여러 가지 상태를 쭉 구분해보면 질과 병과 상, 그리고 특히 또 좀 애매한 빙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림이라고, 다른 말로 마음의 파동의 간섭 상태죠. 근데 이러한 병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가장 그 핵심되는 것은 내가 마음의 선택의 권한을 부정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긍정적과 사랑과 허용의 고진동으로 선택하느냐는 건 오로지 내 몫입니다. 내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학문적으로는 좀 이렇게 어렵고 추상적인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 집안에 있는 주부들이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시집 문제. 제가 가슴 맺힌 화병으로 타고난 그 사모님들한테 그 과정을 보면은 주로 남편이 애를 많이 먹인다 그러죠. 그래서 그 남편이 욕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생활 상태부터 해가지고 그 역할극을 제대로 못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이런 역할극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불만이 엄청 많은데 딱 한 가지만 제가 선택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당신 남편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금 한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남편이 잘하는 긍정적인 걸 내한테 3가지만 이야기해보라. 처음에는 잘 못 찾습니다. 근데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래? 몸 불편해가지고 당신의 남편 수벌 해야 될 거 있나? 아니요. 건강한 그 자체가 남편이 얼마나 큰 장점이냐. 이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점을 찾아보러 가면은 한 개씩 한 개씩 나오기 시작하면은 단점 10가지 하고 장점 10가지고 그게 상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자기 자신의 생각의 선택은 자기 중심적으로 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덜덜 볶는 그 생각으로 남편을 생각하는 거죠. 그 장점 찾아보면은 어느 누구든 장점 많습니다. 그 단점만 계속 생각하면 그게 자기 자신의 독이 되고 장점을 계속 생각하면은 그게 자기 자신의 사랑의 영역으로 발전하는 고진동의 영역이 됩니다. 이렇게. 그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갖다가 내가 매덕을 벌려고 했는데 못 벌었다 하는 못 벌었다 하는 그 부정적인 게 자기를 딱 함몰을 시키게 되면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게 돈을 못 벌어서 생기는 장점을 따져보면은 자기 따질 생각 자체를 안 하는데 그 따져보면은 장점이 훨씬 많아요. 돈 못 버는 것보다.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내면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그 자체가 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 제복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나 관료나 이런 사람들은 승진에 목을 매답니다. 근데 막 승진이 안 되면은 마치 지구가 무너지고 우주가 다 망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가는데 안 됐을 때에 탑 제끼고 다른 삶을 갖다가 한번 살아보게 되면은 됐을 때의 장점보다 안 됐을 때의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그 선택의 권한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에너지를 부여하는 일이고 내 생각에 믿음을 부여하는 일을 선택의 에너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그 차이입니다. 당장 고민거리가 딱 생기고 해결해야 될 현생의 일이 무시 딱 생기게 되면은 소화가 안 되죠. 이게 위에 탈이 나는 겁니다. 위장의 세포를 갖다가 좀 안 좋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우리 사기결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 만든 병의 근본 원인은 내 생각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거기에 내가 푹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그 차가 병입니다. 그 병에 따라서 노화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 생로병사가 한 사이클에서 같이 움직인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게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 마음에 선택한 결과가 태어나고 삶을 살아가면서 늙어가고 병을 내가 만들고 죽음 자체를 내가 선택을 해서 그리로 가게 된다. 이게 삶의 이치입니다. 이치. 그리고 우리 삶의 이치를 한마디로 도의 이치와 동일하기 때문에 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리를 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병은 내가 만들고 죽음도 내가 불러들인다.
요 사실이 머릿속에 딱 기억되어 있으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 환생의 세계, 재탄생의 세계, 요것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걸 체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련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제 친구들이 댓글을 좀 달았는데 전생을 믿고 환생을 믿는구만 하고 이렇게 믿음의 과정에서 저에게 설명을 했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눈으로 본 거하고 귀로 듣는 거하고 받는 믿음하고 온몸으로 체험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몸으로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완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전생과 환생, 이 순환 사이클에 도의 이치, 도리를 봤죠. 참고적으로 하도 요즘 이 정치 얘기가 판을 치고 뉴스가 판을 치니까 우리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배 권력들이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 이 정부 밉죠. 그래서 대깨문 밉고 뭐 별 그거 다 하는데 내버려 두십시오. 스스로가 스스로를 죽입니다. 남을 공격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공격의 에너지는 자기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서는 상대의 공격이 안 갑니다. 공산주의 계급투쟁의 가장 핵심이 어떻든 적을 만들어가지고 분할 통치, 우리 디바이드 앤드 컨커라 그러죠. 분할해서 지배한다. 분할하는 그 에너지의 요소는 자기 자신의 입에 독을 먼저 품고 상대에 품기 때문에 절대 말로가 안 좋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때리거든요.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들 스스로가 자살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허용을 해보십시오. 알아서 갑니다. 우리가 천벌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천벌은 자기 스스로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 에너지의 이 부정적인 영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벌을 천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도리고 도의 이치입니다. 이치. 생명 에너지의 법칙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병은 생로병사에 있어서 병은 생각 에너지의 급격한 부정적 사용으로 인해 가지고 나를 따까닥 때리는 것이 병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나를 해치하는 작업을 가는 수단으로서 내 생각 에너지를 끊임없이 그렇게 쓰고 있다. 그걸 이해를 하시면은 평상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대처하지 못할 상황은 없고 풀리지 않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듯이 대처하지 못할 상황은 인간 생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 생각 에너지를 변환으로서 이게 오늘 병을 통해서 마음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했던 제 8강입니다. 8번째 강의 마음과 마음 에너지에 사용하는 병. 자, 제 9강은 죽음의 영역을 한번 건드려 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